오늘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경제생활 요소이죠. 바로 소비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아이들에게 소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 아이들은 필요보다는 갖고 싶은 욕구에 이끌려서 같은 종류의 물건을 종종 사고 싶어 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소비 습관이 이어진다면 자칫 비합리적 소비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살 때 용돈의 범위나 가격, 그리고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합리적인 소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필요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꼭 있어야 하는 것. 욕구는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맞죠? 맞습니다. 우리 진행자님은 원하는 물건을 사면 기분이 어떠시죠? 당연히 신이 나죠. 너무 네. 좋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네, 물건을 사면 기쁨이나 보상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행복감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언급된 도파민이라는 키워드가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도파민은 도파민 그리고 파밍이 합쳐진 용어입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모두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쇼핑에서 얻은 만족감을 좀 더 빠르게 얻기 위해서 찾게 되는 거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현명하게 소비를 결정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 교육은 아이들이 물건을 사면서 돈의 가치를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단순히 물건을 사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소비가 곧 지출이라는 걸 인식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아이들에게 소비 교육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구매 목록을 만들고 예산을 세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가 친구 생일 선물을 사야 한다면 이번 달 용돈에서 얼마를 쓸 수 있을까? 를 질문해보고 선물 예산을 정해보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용돈 범위 안에서 가격을 비교하면서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가 직접 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예산을 세워보면서 소비의 즐거움과 함께 예산을 지켜보는 습관도 배울 수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구매 목록 작성은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구매 목록을 만들 때에는 필요한 물건만 적는 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소비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예산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겠어요. 아이가 직접 구매를 하면서 내가 가진 돈이 한정적이다라는 것도 함께 경험시키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용돈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는 현금을 직접 사용하게 해보세요. 카드는 실제 돈이 나가는 느낌이 좀 덜하니까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돈이 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카드 결제는 아이들에게 그냥 물건을 사는 놀이 마냥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을 사용하면 돈이 실제로 사라진다라는 걸 더 실감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많은 부모님들도 비슷한 대화를 나누시죠. 엄마 저거 사주세요 하면은 지금은 돈이 부족해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아이는 카드로 사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정말 많이 봤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도 아이들을 보면 학생들이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한 돈이 부족했을 때 엄카나 아카 쓰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소비 훈련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네, 아이에게 좀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부모가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소비에 대해서 아이가 선택한 것에 대해 부모가 평가하거나 후 한숨을 쉬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이가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감을 가지게끔 도와주는 것이네요. 그런데 만약 아이가 자신의 건강에 해가 되는 물건을 골랐다면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네, 그런 경우라면 부모가 단호하게 제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때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선택할 권한을 주었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막으면 아이는 부모가 부당하게 간섭한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아이가 고집을 부리더라도 협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확실히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용돈 교육을 통해서 소비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소비를 통해서 경제 개념과 책임감을 익히고 현명한 소비 습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신한이지와 함께하는 우리 아이 경제교육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